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트 시그널 여자편 인물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인사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싸이사 아름닥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남자분들의 장단점 분석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여자 출연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천한나님의 강점, 단점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천한나님이 사실 근데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늦게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판을 뒤흔들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말할 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진짜 뭐 여자 매기의 약간 비애 시즌 1, 2, 3까지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존재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상황에 완전 짓눌려서 아예 그게 안 나오는 매력이. 적극성도 있고 대범함도 있는데 여자분의 그런 포지션상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첫 등장 씬에서 남자분들 네 분 앞에서 밥을 먹방. 야무지게 네네네. 드셨던 걸 보면서 네. 아, 이분이 기가 약한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 시즌 1, 2보다는 3에 네. 나온 천한나님이 가장 그래도 좀 셌던 게 아닌가. 맥이다운 맥이. 네, 그나마. 맞아요. 마지막에 김광렬님한테 데이트도 계속 신청하고 그 그러니까요. 어려운 와중에도 네. 그런 적극성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 판단력과 눈치가 좀 꽤 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는 다 알고 그렇죠, 계셨는데. 이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시가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생기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남자는 하나에 꽂히면 그냥 직진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여자분이 뒤늦게 들어왔을 때 직진 한창 다들 하고 있을 때 이제 정희동님은 중간에 이제 약간 붕 떠서 마침 그렇게 된 거지. 아무래도 좀 많이 불리하지 않나 여성분께서. 그때 이제 술자리 갔었어요. 뭐 꼼장어? 그때 먹으러 갔을 때 정희동님 요즘 잠 못 주무시고 되게 막 고민이 많았다, 그런 밤이 많았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천하나님이 뿅 하고 정희동님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했었나? 한 눈치도 금방 쉽게 채시고 정말 눈치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천한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네. 정도로 좀 녹아들 수 있었던 거지.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었으면 또 녹아드는 것도 좀 버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약점 자체는 사실 상황 자체가 약점이었고, 그렇지만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쟁취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가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한나님의 네, 약점이자 강점인데 어떻게 보면 천한나님이 눈치도 진짜 빠르고 비서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판도 되게 잘 읽으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생활 잘하는 그 모습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고들 빈틈이 약간 없는 듯한, 이분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어떤 게 약점이고 이런 게 약간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떤 틈을 파고들어야 되나 약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천하나님 같은 스타일은 기가 약한 남자가 절대 옆에서 버틸 수 없는. 기가 강한 사람이 천한나님 한번 흔들어줘야 거기서 틈이 나올 텐데.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천한나님의 명장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첫날에 먹방 씬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오물거리면서 먹는 그 모습이, 햄스터 같은. 네, 햄스터 같은 뭔가 그 귀여운 모습이 계속 생각나고요. 먹방 유튜버로서 전향하시면 구독 누르겠습니다. 아, 진짜. 박지원님이 요즘에 유튜버로 잘 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천한나님은 먹방 유튜버로 하시면은 굉장히 비전 있지 않을까. 진짜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한나님이 어떤 캐릭터를 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김광렬님과의 데이트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계속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였고, 네. 정희동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트를 할 때 크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대충 하지 않았나, 너무 편한 모습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주도에서 김광렬님한테 계속 트라이를 했던 그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정말 힘든데 맞아요.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장면으로 꼽으셨군요. 네.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장면이라기보다 천한나님의 굉장히 다양한 표정이 좀 기억에 남아요. 얼굴 표현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고 표정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약간 인상 찡그리면서 웃는 표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표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표정이 좀 불편했거든요, 사실은. 아, 그랬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 판을 잘 읽고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전달받았는데 네.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천한나님한테 잘 어울리는 남자 스타일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일관되게 김광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만났으면 김광렬님은 잘 됐을 거야. 아, 진짜요? 실제 유형 사례로 봤을 때는 이게 김광렬님 같은 스타일이랑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일단 화려하고 아, 약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최초로 근거를 제가 들지 못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커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직감이네요.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의한 그렇죠. 딱 인사이트. 이미지를 얘기하는 자리니까 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센 여자와 댓글 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센 여자와 네. 돈 많은 남자의 조합. 지금 5개 올라왔습니다. 아, 인싸 심리학 쓰레기. 아니면 센 여자와 아주 잘생긴 남자의 조합.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내적인 매력보다는 외적인 매력이 더 강한 아, 사람. 그러네요. 포장의 귀재. 아, 포장이 아니라 뭐 그 얘기를 감사합니다. 하신 거니까요. 네. 정확한 핵심이에요 이게. 네. 이게 핵심 맞아. 실제로 아. 맞긴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서민재님의 강점과 약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낄끼 빠빠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적재적소에 끼고 뭐 얘기 안 해도 될 때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런 점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랑 그룹을 배려하는 화법. 김강렬님이 아스파라거스 잘라 줄까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랬더니 난 깨물어 먹을 건데? 약간 그렇게 상대가 민망하지 않게 예, 틈새 공략을 잘하시고 너무 배려 있고 좋았어요. 저는 이제 서민지님께서 전략적인 모습, 아 맞아요, 맞아요. 공대생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게 너무 좋았던 게 결국에는 내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아름쌤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배려나 어떤 주변 관찰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부분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관찰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서민재님은 남자랑 있어도 잘 어울리고 여자분들이랑 있어도 잘 어울리고 친화력이 되게 잘 맞춰줄 수 네. 있는 그런 게 장점인데. 물과 같은 스타일.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네. 되게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또 상황 판단도 좋고 그렇지만 가장 큰 장점은 힘든 상황 속에서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가 원하는 남자에게 계속 구애를 했다는 거. 아 그것도 역시나 천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용기가 있는. 네. 그리고 처음에 서민재님 아무한테 선택을 못 받았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오히려 배려를 하는 모습으로 좀 상황을 좀 유하게 만들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강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서민재님의 그런 장점, 아까 말씀드린 장점은 되게 갈고 닦은 느낌이 나요. 사실은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좋아하겠지,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그룹이 좋아하겠지. 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 개방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매력의 최고봉은 또 자기 개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매력이 또 확 올라갈 수 있는데 배려만 자꾸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 개방을 많이 못했다. 오히려 이제 네. 물과 같으니까 네스퀵이라든가 아 타줘야 되나요? 네 뭔가 맛이 탔었어야 되는데 아 하다못해 설탕이라도 조금씩 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네. 물과 같아서 네. 그 모습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만은 그런 하트 시그널 내에서 사실 두각을 나타내는 게 좀 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려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군요. 네. 서민재님이 불편할 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결국에 불편한 게 내가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려고 내가 불편한 걸 참으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좀 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불편하면 말하지 않고 굳이 그 상황을 유하게 만들 필요 없이 자기한테 집중해서도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소외되고 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누가 딱 어떤 남자분이 딱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민재님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분은 어떤 남자일까요? 저는 정희동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만결님보다도 더. 네, 솔직히.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민재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네. 물 같은 남자는 또 딱히 그게 그렇게 취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둘이 데이트한 걸 보면은. 네. 몸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둘이 궁합이 좋아 보여가지고 잘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는 아니었고 네. 틀렸습니다. 서민재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잘 맞는 사람은 정혜동님 같은 물계열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네. 남자는 동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동경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추구를 한다는 뉘앙스를 좀 받았거든요. 네네. 이만결님을 대하는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가 맞아요. 뉘앙스라든가 어떤 대하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잘 어울리냐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이 다 20대고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닥친 상황, 그러니까 나는 이만결님처럼 동경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 그걸 미루지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막 이 사람부터 먼저 만나야 돼가 아니라 현재 끌리는 사람한테 자꾸 다가가고 용기 내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래야 돼 보다도 나는 이러고 싶어에 더 맞춰서 이만결님 같은 분이 좋으면 이만결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민재님한테 계속 물어봐주는 사람 이것저것 계속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주는 사람 왜냐하면
서민재님은 이만결님하고 데이트를 할 때 많이 질문하는 위치에 많이 있었어요. 네. 이만결님뿐만 아니라 정희동님하고 데이트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나한테 질문을 해주면서 좀 같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서민재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남자군요. 네. 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서민재님의 인상에 남는 명장면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서민재님이 정희동님이랑 같이 강화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정희동님이 이렇게 막 근사하고 멋있고 비싼 데 데려간 게 아니라 처음에 수제비집을 데려갔거든요, 점심 때. 네. 근데 거기서 서민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뭐 겉절이 김치 맛있겠다, 여기 너무 좋겠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때 정희동님이 마음의 문이 착 열리면서 자기 시그널 하우스에서 와가지고 너무 잘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얘기, 막 그런 자기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네. 그 정희동님을 마음을 오픈시켰던 그 장면이 서민재님의 정말 진면목을 본 것 같아서 명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화도 데이트에서 그게 명장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오히려 네. 그렇게 해서 정희동님이 끌려오는데 이게 술을 마시고 막 약간 표현을 했어요. 뭔지 알 것 정희동님이. 같아요. 표현을 했는데 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네, 했는데 서민재님이 약간 표정도 그렇고 말도 싹. 그렇고 약간 철벽을 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마냥 물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철벽을 칠 땐 칠 줄 아는구나. 선이 명확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고 아하.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네. 직원분들하고 그 인터뷰를 할 때 직원분 한 분이 자기 얼굴 크게 나왔다고 약간 불평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서민재님이 얼굴 크게 나온 걸 다른 프레임으로 좋은 건 크게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야. 했었거든요. 이건 화제, 그러니까 어떠한 걸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네.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보는 프레임으로 바꾼 건데 이 능력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만 할 수 있는 말들이죠. 거의 뭐 차홍님급의 멘트네요.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짧은 순간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와. 차홍님이 예전에 마리텔라 가지고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 보고 네. 산적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니까 네. 산적 되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막 들고 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거고 와 대박이다 저 사람. 진짜 그래서 그 급입니다, 진짜. 맞아요. 네. 자, 이제 이가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가님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이가님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적절한 자기 개방 스킬을 가지고 계시고 판세도 정말 잘 읽으시고 그렇죠. 자기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정말 잘 알고 계시고 다른 모든 채널에서도 이가님 칭찬은 정말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걸 또 맨 처음 알아보신 우리 박호님 등장하자마자 감사합니다. 네. 이가님이 여기서 한 건 하실 것이다. 보통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먼저 대시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죠. 나를 말씀하신 자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네. 특히나 자기 스펙이나 외모가 뛰어날수록. 근데 이가은님은 많은 어떤 자기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권 의식이 없었다는 게 저는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타입이 너무 처음에 인상 깊어가지고 옛날에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는 용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다 벌어서 용돈 쓰고 했다. 뭐 모델 일하고 뭐 하면서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성취하고 자기 자립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핍이 좀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이 다 떠먹여주고 만족시켜주면 그런 게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이런 전형적인 막 부잣집 아들, 뭐 부잣집 자식은 망나니 막 좋대요, 막 어이가 없네 이러고 있는 이런 게 일반적인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결핍이 없던 사람은 사실 그 결핍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선천적으로 창의적이고 똑똑하지 않은 이상은. 그 자기 개방한다는 건 사실 리스크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욕망이나 어떤 걸 개방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 너무 막 창피할 수도 있는 건데 제주도에서 마지막에 나랑 땅콩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그 긴장감 이런 거를 나의 그 어떤 거를 걸 수 있는 이 배팅 능력 이런 거 보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자 출연자분들이 자존심을 충분히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이가은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단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 그거에 맞게끔 대화하는 대화 스킬, 상황 판단 능력, 사회적인 그런 능력.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승부욕까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잘하실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천재가 노력까지 한다. 야 이거를 다시 약점으로 이어가자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도 혼자 너무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예, 아까 천남남님과 비슷하게 뭔가 내가 어떻게 파고들 빈틈을 노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보였어요. 어떤? 자기 힘든 걸 말할 사람이 좀 없을 것 같은 느낌? 나는 강해. 강하지만 자신의 어떤 힘든 부분이나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의지하거나 누군가한테 좀 나 좀 위로해줘 이런 말을 잘 못하실 것 같고 자기가 스스로 다 이겨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물론 강한 사람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쟁취하는 건 그걸 쟁취하면 내가 그만큼 만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그만큼 뭔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결과에 자아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했다는 사실 그리고 과정에 자아를 좀 맞추면 조금 더 단단한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가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약점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떠올랐는데 몸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외적으로 너무 완벽해 보일수록 내적으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병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그게 약점이네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약점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어리시고 아 꼰대 같다 이러니까 너도 나이 들어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마음 밑으로는 나이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말죠 이제. 나이 얘기하지 말죠 마음 밑으로는. 저는 결과를 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과정을 돌아볼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약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전진하시길. 잘하고 있으시다는 응원을 보내고 네. 싶네요 이가님한테. 자 그러면은 이거에 이어서 이제 잘 어울리는 남자 스타일 어떤 분일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직 20대시고 많이 만나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저럴 때 야 두루두루 좀 많이 만나봐라. 저도 이제 그 나이 되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많이 에 만나야 두루두루 된다. 좀 많이 만나봐야 진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보기를 권해. 제가 남한테 뭐 이런 거 권해도 되죠. 네, 권하고 싶어요. 사실. 40대는 그래도 돼요. 나이 공격인가요?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굳이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내 힘든 걸 알아주면서 아 힘들었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가은 씨가 너무 잘하고 뛰어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천인우님이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해요. 바로 직설적으로 이제 그 출연진 중에서 얘기하면은 사실 누구를 만나도 잘 만날 거예요. 워낙 이제 그런 눈치도 있고 이게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 분이니까 결국에 정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이 가장 좋은 거는 천인우님 같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여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세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기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회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굳이 남녀 간의 감정을 떠나서라도 굉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적으로라도. 네. 그래서 전 천인우님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명장면 한 번씩 뽑아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인우님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 틈이 안 보였잖아요. 자꾸 천인우님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딴 데 보면서 그렇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처음으로 천인우님이 뭔가 마음이 심쿵했던 순간이 도자기 공방에 갔을 때 요거 이제 앞치마를 네네네. 아 이거 서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하면서 밀착됐을 때 갑자기 그때 천인우님이 심쿵했던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그걸 명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저랑 같은 생각이. 아 진짜? 딱 그 생각했는데. 네. 전 댓글도 달리고 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뭐 애정이 보인다 하는데 당연히 괜찮으신 분이니까 개인적인 애정이 보여서 네. 더더욱 명장면이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네. 그 괜찮고 그 당차고 그런 모습들은 이제 너무 이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거야. 원래 멋있는 사람이니까 뭐 증명이 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천인우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방황을 할 때 계속 이제 괴롭고 맴돌고 특히나 딱 떠오르는 거는 그 박지현님한테 데이트 신청할 때 옆에 후다다다닥 못 본 척 지나갔던 그 장면이 너무 이제 당차고 그런 줄 알았던 소녀가 알고 보니까 그런 아픔도 있고 약간 슬픔과 어떤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전부 인상이 깊습니다. 그때 천인우님이 했던 제스처도 생각나네요.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좋았어.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주도 데이트에서 해가 비치는데 천인우님한테 아 이제 우리한테 축복이 오려나 보다 라고 오. 얘기했던 부분. 왜냐면 본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천인우님을 위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뭔가 그릇의 크기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하트 시그널 시즌 3의 여주죠 여주. 여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박지현님에 대해서 이제 강점과 약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점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수줍은 매력도 있고 우리 남자분들이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많이 반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밸런스가 너무 좋고 약간 좀 완성형 캐릭터 느낌이 좀 났어요. 또 자기 개방도 잘했어요. 자기도 유학생활 외로운 점, 소확행을 좋아하는 점,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자 또 이렇게 제안도 잘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장점을 정말 두루두루 많이 갖추신 분인 것 같아요. 이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쟁취하는 어떤 승부욕이 돋보였다면 마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박지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꽃처럼 이렇게 팍 날아와 이런 느낌?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또 박지현님이 자기 개방을 더 어필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효능감이 더 올라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인기가 다 있고 하니까 네. 매력 어필을 자꾸 먹히니까 점점 더 개방을 잘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지현님이 매기로 나왔다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쵸. 매력 어필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제로로 시작해야 되니까. 아, 제로 베이스에서.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처음에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박지현님의 강점이 굉장히 화사한 미소. 그건 여자분들도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미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아는 점.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김강렬님에 대해서 날라리 같다 아니면 너무 센캐 같다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박지현님이 김강렬님이랑 데이트하고 와서 나는 내 느낌을 믿어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김강렬님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느낌이 되게 자신감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관대로 가는 모습 보여줘서 그것도 좀 멋졌습니다. 박지현님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약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점이 보입니다. 알려주세요.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인가? 어디 커뮤니티인가? 지연이는 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약하지 않죠. 하시는데 네네. 전 유약한 부분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모습들이 좋은 게 이게 장점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네. 보이는 이렇게 화사한 느낌을 주고 이 사람을 정말 보듬어주고 싶고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 그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약점에서도 그게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힘듦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을 극복을 잘하는 거지 그 부분이 분명히 저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천인우님이랑도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네네. 선물을 못 고르고 그걸 또 후회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결정적으로 내가 확 밀어붙여야 될 때는 못 밀어붙이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확실한 그런 포인트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울었던 모습들도 악플 중에서 저 일부러 저기서 우는 거 아니냐고. 그 진짜 엉엉 울 때 네네. 제주도에서 정말 슬퍼서 우는 게 보이는데 자 표정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뭐 그렇게 울면은 지금 배우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울 수가 없죠. 나중에 배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거기가 너무 개방적인 장소였다. 딱 그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부러 저기서 울다니. 자기 마음에 되게 진솔했어요. 4명의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 가장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전 아니에요. 이강님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음을 보여주는 강도가 극단적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박지현님과 잘 어울리는 남자 스타일 어떤 분일까요? 천인우님이요. 콕 찍어서 정말 저는 네.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최종으로 결국에는 결정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로맨스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됐지만 저는 장기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무조건 천인우님.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영상 정주행하세요. 우리 우리 채널 홍보도 해주시고. 저는 약간 박지현 씨가 자기만의 무언가 내면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면보다 내향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향적인 그 박지현님만의 세계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지현님이 김강렬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지현님의 명장면,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장면. 저는 김강렬님이 제주도에서 천인우님 때문에 울었다고 박지현님 울었다고 김강렬님이 짜증 좀 내셨어요. 근데 박지현님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외로움을 타 이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럼 저 외로움 달래줘야 되겠네. 박지현님이 나는 소소한 소확행을 좋아해. 그럼 내가 같이 소확행을 좀 같이 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의 부담이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거를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랑 만나면 되게 힘 많이 들겠다. 뭔가 감정적 소모도 많고 내가 감정적으로 계속 피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김강렬님이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때 천인우님에 대한 약간 질투심?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오히려 박지현님이 이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고 뭐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오히려 남자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남자한테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려는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주도에서 그 장면 밥집 장면이 전 기억에 남아요. 저는 첫날에 네. 그 요리할 때 네. 천인우님 딱 이제 손에 상처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그 데일밴드 가져와서 딱 붙여주고 씩 웃는. 상처를 보고 웃는 여자. 그때 그 모습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아무래도 좀 마이너한 취향이라고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걸 명장면들 꼼사는 잘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정희동님이랑 세탁소 갔을 때 무슨 일 있었죠? 세탁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진짜 친구처럼 만화방 가고 뭐 세탁소 가고 하면서 아. 서로 막 자기 속내기 얘기하고 마치 정말 소녀처럼 너무 그게 너무 화사하고 편해 보이고 저는 왜 이렇게 박지현님이 편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죠.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억지 웃음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도 평소에 박지현님이 약간 좀 불편함을 몸에 배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내려놓고 정말 남사친이니까 편애하는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좋게 기억에 남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출연자 분들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하트 시그널 시즌 3와 관련된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히 가세요. 저희 새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각 채널에 가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박호의 밝히는 연애. 아름닥터 강남역 3번 출구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솔직히 저는 약간 미안한 감정도 들었어요. 출연진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그렇죠, 맞아요.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좋은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아쉬운 장면, 아픈 장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콘텐츠를 말하고 정의 내리는 게 뭔가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마음이 불편하셨다면은 네. 정말 용서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희를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정이 들었잖아요. 뭔가 아는 지인처럼 영원이라기보다는 계속 뭔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응원하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 팔로우 했어요. 인스타. 저도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다. 차단당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고 좋습니다. 저는 뭐 차단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리얼리티를 리뷰하는 거에 대한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찐텐이잖아요. 진심을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약간 시나리오면 좀 더 마음이 편할 텐데. 자, 그래서 다음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고민 중에 있고요. 또 9월, 10월 되면은 SBS 전설의 그 컨텐츠 짝이라는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계획 중에 있고요. 네, 짝 네. 옛날에 제가 네. 네이버 카페에 짝 출연자분들만 있었던 카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제가 이제 분석 글을 올렸었어요. 또 꼴의 연애 코치라고 또 아, 2011년도 얘기. 10년 전. 9년 전. 9년 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11년. 야, 이제 장인이네, 막 장인. 시작한 할 때 이제 그때 해가지고 2011년 때 열심히 해서 네이버 카페 그냥 보이길래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그것도 찐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좋은 사례들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또 출연자분들한테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분석한 분들과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씩 해서 막 술도 마시고 뭐 얘기도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컨텐츠를 고민 중에 있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되세요. 그럼 서민재님한테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불순한 생각이 들어서 뿅 리본 달고 이런 나 왜 느낌이라. 뭔지 알 것 같지? 자, 그러면 서민재님 쪼그려 앉아 있어야지. 띵동 하고 이렇게 돼요. 크리스마스에 네.